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어서 갈 거고요. 자, 데이터 하나를 추가, 이제부터 DML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자, DDL에서는 없던 걸 만들어낼 때 우리가 create를 썼어요. DML에서는 데이터를 하나 추가한다 라고 하는 이 행위는 사실 없는 걸 하나 만들어낸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DDL에서는 create였지만 DML은 create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사용을 하냐, 이제 insert라고 하는 녀석을 써요. 얘는 insert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쿼리는 insert라는 추가할 거야, 데이터를 추가할 거야. 근데 어디에? into article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추가할 거야 라는 의미로 적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insert라는 방식은 이제 표준 SQL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하나를 배울 건데, 우리가 배울 방법은 set이라고 하는 방식을 배울 겁니다. insert into article, 그러니까 article에 데이터를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내가 세팅한 대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세팅은 어떻게 하냐, 자, 컬럼명을 먼저 적어주고요. 이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를 이 뒤에다가 입력해주면 돼요. 근데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퀄 마크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가독성을 위해 줄바꿈을 좀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틀에는 제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을 건데 바디에는 내용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똑같습니다. 구분자 콤마로 명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콤마를 뒤에다가 잘 안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러면 아티클 테이블에 인설트, 난 인설트 할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세팅한 대로 타이틀이라는 컬럼에는 제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바디라는 컬럼에는 내용이라는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쿼리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꼽아보자면 폴다운표겠죠. 우리는 자바에서 항상 문자 열을 다룰 때, 스트링 데이터를 다룰 때 쌍따옴표를 사용을 했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지금 홀따옴표를 제가 썼어요. 얘를 쌍따옴표로 쓴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통 홀따옴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을 딱 시켜주면 이제 한 개의 쿼리 실행됐고 성공했고, 이런 쿼리가 실행됐고 1년에 적용이 되었다 라고 뜨고 있죠. 한 개의 어떠한 데이터열에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조회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DML이라고 하는 이 SQL을 다룰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종류는 CRUD가 있어요. 우리 자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했었죠. 자, 없는 걸 만들어내는 create에 해당하는 게 지금 inser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ead, 읽는 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select라고 하는 녀석을 쓸 겁니다. 그리고 뒤에 u, 업데이트였죠? 수정. 자, 이거는 그대로 업데이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d, 얘는 delete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delete를 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DML 문법을 사용하게 될 거다. 얘네들이 즉 CRUD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CRUD에 대한 쿼리가 insert, select, update, delete다. 다 우리가 직접 해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라고 하는 이거는 읽어드려야 되는 거니까 select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타이틀만 조회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select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일단 얘를 써보자면 이렇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 녀석도 가독성을 위한 줄바꿈을 해보자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select, 난 조회할 거야. 어떤 거를?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을 조회할 거야. 어디로부터?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select를 적어준 뒤에
어떤 컬럼을 조회하고 싶은지 명시를 해주고 그 뒤에 from 그리고 테이블명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조회 방법이다. 자, 이 쿼리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타이틀 컬럼 이름과 제목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이 데이터는 아티클 테이블에 들어있던 데이터겠죠.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조회를 한 거니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 방식이고 밑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타이틀과 바디 둘 다 조회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이 표기 한 칸에 띄어쓰기 정도는 그냥 무시를 하고 이게 투탭으로 쓰면은 이렇게 한 칸이 남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타이틀과 바디 컬럼 두 컬럼을 다 조회를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컬럼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게 셀렉트 뒤 부분이고 여기서도 구분자는 콤마. 자, 그 다음에는 바디 타이틀을 그러니까 타이틀 바디 순서냐 바디 타이틀 순서냐 라는 건데 자, 이 녀석을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바꿨어요. 그럼 결과가 실제로 바디랑 타이틀의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얘를 실행한 결과가 지금 밑에 있는 이 녀석이에요. 근데 얘를 실행한 결과는 이 두 녀석의 위치가 바뀌었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쿼리를 실행한 결과와 이 쿼리를 실행한 결과는 같은 녀석일까요? 데이터는 당연히 같아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이 결과가 같은 결과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얘는 일단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결과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 맞지만 결과는 다른 결과다.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이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회를 할 때 이렇게 컬럼을 어떤 순서로 명시하냐에 따라 이렇게 실질적인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여러 개라고 하면 그 여러 개들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정렬이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서가 달라진 데이터를 같은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처리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쿼리를 실행한 결과로 이런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얘는 DBMS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는 거죠. 결국은 얘를 끄집어낸 거예요. DB 안에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누굴 사용해서? DBMS를 사용해서 그 결과를 데이터의 결과를 눈으로 이렇게 툴을 사용해서 보고 있는 건데 자, 실질적으로 DBMS만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없어요, 이런 건. 이걸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바 같은 거 이러한 언어와 데이터베이스를 병합시켜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자바 쪽으로 보내주고요. 자바 쪽에서 그럼 받은 그 데이터를 사용자의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는 개발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자바 쪽으로 넘겨서 얘가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순서랑 상관없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조회를 하는 컬럼의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긴 한데, 이 순서를 꼭 지켜야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같은 결과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결과는 다른 거고 우리가 얘를 무시하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조회 이번에는 이 별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이름이 에스터리스크예요. 얘는 이제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고 DB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를 의미해요. 전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할 수 있어요. 어떤 컬럼을 조회할 건데 부분에다가 애스터리스크를 넣어주면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럼이라는 의미예요. 얘도 가독성을 위해 줄바꿈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지금은 쿼리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 줄바꿈이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걸로 조회를 해보면 타이틀, 바디 순서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또 얘기를 해볼까요? 이걸 실행한 결과가 타이틀, 바디 나오고 있어요. 이 녀석을 실행한 결과도 타이틀, 바디가 나왔었죠. 그죠? 타이틀과 바디 순서로 조회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둘은 같은 걸까요? 같은 결과일까요? 얘도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아티클 테이블에는 현재 컬럼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같은 것 뿐이에요. 지금만 같다란 얘기예요. 컬럼이 하나가 더 생겨난다면 이거랑 이거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똑같다라고 해서 이건 같은 거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실무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티클 테이블에 예를 들어 컬럼이 10개가 있었는데 이 10개의 컬럼을 모두 다 사용한다라고 할지라도 얘를 잘 안 씁니다. 그냥 컬럼 10개를 다 명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보통은 10개의 컬럼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뭐 7, 8개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이것보다 적은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10개의 컬럼을 다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컬럼이라도 덜 필요하지 않다면 에스터리스크 얘는 전체를 다 가져오는 거니까 불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게끔 컬럼을 다 명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컬럼도 2개밖에 없고 데이터도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개의 컬럼에 대한 데이터가 한 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하면 결과가 0.001초면 나와요. 이게 지금 실행 속도가 나오는 건데 0.001초 만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컬럼도 많아지고 데이터도 많아지면 그냥 단순하게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전체를 조회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려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해서 조회를 했다, 셀렉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한 2초에서 4초 정도 걸립니다, 보통. 근데 이 2초에서 4초라는 사실이 그렇게까지 길어 보이지 않죠. 근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건 화면에 얘를 그려내는 데까지는 최소 이것보다 더 큰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를 딱 들어가는데 이 메인 페이지가 완성돼서 그려지는 데까지 2초에서 4초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면.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답답하겠죠. 그리고 이 수치는 사실상 0.001초에서 2초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몇 배 차이예요? 네, 2000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이가 큰 겁니다. 이 2초라는 사실이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지는 거는 기분 탓인 거예요. 아직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때는 이런 데이터를 불러올 때, 데이터를 뭐 처리할 때 이 속도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쿼리를 작성하고 나서 쿼리 최적화를 통해 처리를 합니다. 자바도 마찬가지였죠. 개발하고 나서 최적화를 통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행 속도, 불필요한 연산을 줄여주는 걸 했었는데 쿼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데이터를 하나라도 덜 가져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안 쓰는 겁니다. 실제로 개발할 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10개의 컬럼이 있으면은 그 10개의 컬럼을 다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직접 설계를 하다 보면 좀 더 느낌이 올 겁니다. 근데 이 설계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수업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직접 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아예 0부터 설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그리고 이걸 직접적으로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미 습득을 완료한 상태가 될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이 근데 있다라는 거, 우리는 수업 중에는 얘를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편하니까. 하나하나 타이핑하려면 좀 귀찮을 것 같으니까 얘를 많이 쓸 거예요. 다만 실무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도 하나 추가라고 하고 있네요. 데이터를 하나 추가라고 했으니 위에 있는 이 녀석 복사한 뒤에 가져오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사실 복사해서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위에 있는 녀석 블럭 씌워가지고 실행시키면 똑같은 쿼리 하나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지금 넣으라고 한 데이터가 동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조회해라.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 사용. 자,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DBM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쿼리를 작성할 때 사용해야 되는 키워드 자체가 어색하고 기억이 잘 안 날 거다.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냐면, 자, 여기다가 MySQL insert 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쿼리를 작성하기가 힘들면 이렇게 검색해서 쓰셔도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insert 방식이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방법 1 해놨죠. 그다음 방법 2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군요. 여기서 사용되는 insert는 우리가 배웠던 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 여기는 셋이 없어요. 우리가 사용한 건 셋 방식이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건 밸류 방식인데, 이것보다 이 셋이 조금 더 직관적이라서 이걸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쿼리를 작성하는 방식,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 막 헷갈리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천천히 따라하고 그냥 화면 잘 보고 복습하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머리에 데이터를 조회해야 돼? 그럼 셀렉트를 써야겠네? 이런 게 생겨요. 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직접 쓰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거 타이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타이핑한다고 이게 기억에 더 남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보는 게 이거는 유리해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마음껏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타이핑하려고 하지 말고. 자, 어쨌든 조회를 딱 해보면 데이터가 이제 조회가 됐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2번 게시물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아티클, 게시물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냈고 타이틀과 바디라는 컬럼에 제목과 내용 데이터를 추가를 해놨는데, 두 개를 했는데 누가 두 번째로 인설트한 녀석이지?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그냥 암묵적으로 이 녀석이 두 번째로 인설트한 녀석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이거는 암묵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가 밑으로 쌓여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밑으로 쌓여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순서로 데이터가 쌓여나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이게 100% 들어맞는 게 아닙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얘는 명확하게 어떤 게 두 번째로 인설트된 녀석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누가 첫 번째로 추가된 글이고 두 번째로 추가된 글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거예요. 자,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다룰 때, 이 객체를 다룰 때
id라고 하는 컬럼을 썼던 이유, 게시물에 대한 고유한 식별값이었죠. 몇 번 게시물인지를 저장하는 식별값이었는데 이러한 컬럼 하나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컬럼을 추가하는 이 행위는 테이블에 컬럼이 추가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추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건데, 자, 누구예요? 테이블의 구조를 바꾼다. DDL이에요? DML이에요? 얘는 DDL이겠죠. 왜냐면 데이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DDL을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사용하는 키워드는 alter table입니다. 이게 change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꾸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alter, 바꿀 거야. 뭐를? 테이블을. 그러니까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어떤 테이블을 바꿀 건데를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거야 라고 지금 써 놓은 거고요. 이 테이블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데? 나는 컬럼을 추가할 거야. add 컬럼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썼을 때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건데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거고 컬럼을 추가할 거야 라는 이름으로 그 명시를 우리가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생긴 컬럼을 추가할 건데 라는 의미로 id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을 추가할 거야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세미콜론을 찍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겠죠? 근데 왜 안 돼요? 네, 타입이 없으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지켜야 됐던 주의사항에 타입을 꼭 명시해야만 한다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테이블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테이블을 만들 때 id라는 컬럼을 같이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구조를 변경해서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컬럼을. 근데 여기서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 때는 컬럼 하나만 대충 만들어 놓고 이 alter 테이블을 사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은 컬럼들을 계속 추가할 수 있겠네요.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도 데이터 타입을 꼭 명시를 해야만 해요. 자, 그러면 id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 건데 이 녀석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으로 만들 건지 명시를 해주는 명시를 해주면 되는데 id는 우리가 실제로 1번 게시물, 2번 게시물, 3번 게시물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저장을 했었죠. 숫자 중에서도 정수 가지고 저장을 했었어요. 우리 정수형 타입 쓸 수 있는 거 int 있었죠.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아티클 테이블이 타이틀 컬럼 그리고 바디 컬럼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id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하나 추가할 건데 이렇게만 쿼리를 실행시키면 이 id라는 컬럼이 바디의 뒤에 만들어져요. 이렇게 바디 컬럼 뒤에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어디 위치에 만들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티클 실제로 객체 만들어서 쓸 때도 뭐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컬럼을 제가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지고 만들어 냈었어요. 그죠? 이 순서를 가지고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읽을 때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얘도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d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쨌든 식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녀석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맨 앞에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거에 대한 힌트가 문제에 적혀있던 이 first였어요. 얘는 이 컬럼을 어느 자리에 추가를 할 건데를 나타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의 뒤에다가 first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id라고 하는 컬럼이 타이틀보다 앞쪽에 생성이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과 바디라고 하는 컬럼이 있던 상태에서 id라고 하는 컬럼을 이렇게 만들어 내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대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모양 보세요.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나요? 이거 존재 가능한 표인가요? 이런 거 안 되겠죠? 표라고 하면 당연히 감싸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양식을 잃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컬럼을 추가했는데 우리가 컬럼을 추가한 거지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칸은 만들어져 있을 건데 이 칸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널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컬럼이 추가가 되면서 빈 칸이 생겨났는데 원래 기존에 제목이라는 데이터, 내용이라는 데이터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 두 줄에 대한 데이터 칸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칸에는 우리가 값을 어떻게 넣겠다라고 명시를 한 게 없으니까 이 녀석은 기본으로 널이 들어간다. 자, 근데 우리 널에 대해서 대충은 배웠었죠? 자, 이 널은 데이터입니까? 널은 데이터가 아니죠.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얘는? 그냥 데이터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어떠한 특수한 존재였죠. 자바에서도 비슷해요.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 널이지만 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D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널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건 데이터인가요? 이거 지금 쌍따옴표, 띄어쓰기도 없는 쌍따옴표 붙인 거예요. 이거 데이터인가요? 얘는 데이터는 맞죠. 다만 값이 특별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데이터임은 맞아요. 널이 아니니까. 널은 데이터가 아니고 값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이 녀석은 데이터는 있는데 값이 비어있다 이런 느낌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그럼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널은 데이터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널일 텐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id 값을 추가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기존 데이터 이 자리랑 이 자리에다가 id 값을 추가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추가하는 거 인설트라고 배웠죠. 근데 그 인설트는 한 줄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id 값을 추가하고자 하는 이 상황은 인설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뭘 해야 되냐? 이 자리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 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미 데이터 줄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업데이트라고 하는 쿼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CRUD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나타난 거죠. 업데이트라고 하는. 자, 업데이트 그 뒤에는 뭐가 오냐? 나는 수정할 거야. 누구를? 아티클 테이블을. 근데 어떻게 수정할 건데? 내가 세팅한 대로 라고 할 겁니다. 자, 인설트랑 상당히 유사하죠? 사용하는 방식. 인설트는 into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더 붙었는데 업데이트는 그게 없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키워드가 다른 것 뿐. 그리고 세팅한 대로 자, 타입 id라고 하는 컬럼에 내가 1이라는 값을 넣을 거야. 자, 여기서 세미콜론을 만약에 찍고 이 쿼리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얘는 아티클 테이블을 수정할 건데 id라는 컬럼의 값을 1로 수정을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id라는 컬럼의 데이터는 몇 개 있어요? 2개죠. 근데 여기에 지금 둘 중에 누구를 1로 수정할 건지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그냥 1로 바꿀 거야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그냥 둘 다 1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바꾸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를 바꾸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금 우리가 실습해 볼 수 있게 나와 있는 게 이런 녀석이에요. id is null.
자, 이 녀석은 이제 wher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 where는 뭐냐면 그냥 순수한 의미만 놓고 보면 어디에죠. where는 육하 원칙에 존재하는 어디에요. 그죠? 자, 이거는 조건을 의미해요. 조건. 이 where를 사용하게 되면 그 뒤에 오는 녀석은 이제 아티클 테이블을 수정을 할 건데 id 컬럼의 값을 1로 바꿀 거야. 근데 전체를 다 바꿀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만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실행시킬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뭘 넣을 거냐면 id is null 이라고 하는 걸 넣을 겁니다. 이러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아티클 테이블을 수정할 거야. 세팅한 대로 id를 1로 세팅을 했어요.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id 컬럼이 가진 데이터가 null인 녀석에 대해서 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 쿼리를 실행한다고 하면 결과는 똑같이 1로 둘 다 바뀌겠죠. 왜냐면 둘 다 null이었으니까. 지금 상황에선 얘가 있든 없든 똑같은 결과가 초래를 하겠지만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널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요. 얘도 결국에는 id가 널인 녀석이라고 의미를 하는 것 같지만 널 데이터를 검증할 때 조건을 사용할 때는 이런 방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is null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id 컬럼이 널인 녀석들에게 id 값을 1로 바꿀 거야 라는 의미로 조건을 사용하는 거다. 실행을 시키면은 둘 다 1로 바뀌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기존 데이터 중에 한 개만 id를 2로 변경하고 싶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한 줄이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한 줄이 있는데 자,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1번 데이터와 2번 데이터의 차이를 찾을 수 있나요? 차이가 있나요? 1번과 2번이? 없지 않아요? 데이터가 동일하죠? id 컬럼도 둘 다 1이고 타이틀 컬럼도 둘 다 제목이고 바디 컬럼도 둘 다 내용이에요. 얘는 차이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값이 일치해요. 그러면 이 두 줄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where를 사용했을 때 나는 이 녀석을 선택하고 싶어, 이 녀석을 선택하고 싶어 라는 조건을 줄 게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얘를 찾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얘를 찾아낼 수 있는 무언가도 없으니까. 둘이 동일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한 개만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써야 됩니다. 리밋이라고 하는 이런 거. 자, 여기도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아티클, 그 다음에 set id 컬럼의 값을 2로 바꿀 건데 자, 여기서는 where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limit 1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 limit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자, 한계라는 뜻이죠. 한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limit은. 그 한계를 이게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한계로 지정한 개수가 이거는 타이핑을 하죠. 1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 줄 하나만 2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자, 이거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쿼리가 동작하는 원리를 가볍게만 볼 겁니다. 자, 업데이트 쿼리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자, 업데이트 키워드가 나왔고 테이블 명이 나오면 얘는 일단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해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회를 합니다. 그럼 여기 id고 여기 타이틀이고 여기 body가 있는데 데이터가 몇 줄이 있든지 간에 일단 얘는 내부적으로 찾아내요. 얘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팅한 결과를 적용하기 전에 웨어나 리밋 같은 이러한 녀석들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 좀 더 밀접하게 봤을 때 데이터 2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있었는데 이 아티클을 찾아낸 뒤에 리밋 1, 한 개만 찾아라 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줄의 데이터가 한 줄의 데이터로 변해요. 이렇게 찾아낸 결과에서 얘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세팅한 값을 적용시킵니다. 그럼 얘가 2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과정이 쿼리를 실행하면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업데이트 쿼리는 그런 느낌으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데이터 한 개를 추가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설트를 또 가져올까요? 하나하나 타이핑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가져와서 이제는 컬럼이 하나가 더 생겼죠? id라고 하는 컬럼 여기에는 3 타이틀에는 3 내용에는 3 이렇게 붙여줄게요. 인트 타입의 데이터를 정수 타입의 데이터를 인설트 할 때는 컴마가 홀덤표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씁니다. 자 이러면 데이터 삽입할 거야 추가할 거야 어디에 아티클 테이블 안에 어떻게 세팅한 대로 id 컬럼에는 3 넣을 거고 타이틀 컬럼에는 제목 3 넣을 거고 바디 컬럼에는 내용 3 넣을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쿼리를 실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조회 또 해보면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죠. 자, 이 중에서 2번 게시물을 지우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CRUD 중에 D에 해당하는 딜리트를 사용을 해볼 건데 딜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딜리트를 써주고 from article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삭제할 거야. 어떤 테이블을 아티클 테이블을 여기까지만 딱 쓰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전부가 다 지워져요. 이 세 줄이 한 번에 다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우고 싶은 건 뭐예요? 2번 게시물이죠. id가 2인 게시물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조건 where를 사용해야 됩니다. where에 id가 2인 아티클 테이블을 지울 건데 id가 2인 녀석을 지울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예상을 해보죠. 자, 이 쿼리를 실행하면 얘만 지워질까요? 이 한 줄이 지워질까요? id 컬럼이 가진 2라는 이 녀석만 지워질지 아니면 이 한 줄이 같이 지워질지. 얘는 한 줄이 지워집니다. 조회를 해보면 한 줄이 지워졌죠. 자, 우리가 딜리트 쿼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지우려고 할 때요. 한 컬럼의 데이터만 지우는 방식은 없어요. 이런 건 쿼리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id가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데이터만 지워되고 싶다. 만약에 지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칸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뭐 널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업데이트 쿼리를 사용해야 돼요. 이 한 칸의 데이터만 지워내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웨어를 사용해야 된다. 자,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까지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표현하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전에 한번 세워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뭐뭐절, 뭐뭐문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DML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insert라고 하는 녀석과 select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배웠죠? 자, 이 녀석들 뒤에 다 절 붙을 수 있고요. 이 녀석들 뒤에 다 문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insert 절, insert 문, select 절, select 문, update 절, update 문
딜리트 절, 딜리트 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insert 문, select 문, update 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러한 녀석을 사용한 쿼리 그 자체를 의미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쿼리를 보면서 방금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표현을 하려면 이 쿼리는 지금 어떤 문이에요? 딜리트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뭐 문이라는 표현이고 뭐뭐 절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거 네 가지 말고 좀 더 세분화가 될 수 있는데 insert 절이라고 하면 insert라는 키워드 뒤에 명시될 무언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insert에는 이게 붙는 게 많이 없어요. insert에는 이 절이라는 단어가 딱히 붙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 insert 뒤에는 into 테이블 명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로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지만 select 절 이 녀석은 할 말이 많아지죠. 왜? 내가 어떤 컬럼을 줘야 할지 명시를 쭉 컴마 가지고 할 거니까. 예를 들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티클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select 절에 id와 body만 명시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때 뭐뭐 절, 뭐뭐 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절을 붙일 수 있는 녀석에는 where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from절 이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다 붙을 수 있는 녀석들이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몇 가지가 남았는데 이 녀석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까요?